고란TV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의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싸입니다.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민의힘이 분위기가 어땠는지부터 궁금한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당 논의가 결렬됐다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사실 이거는 신경민 전 의원이 말씀하실 것보다 오신환 전 의원이 말씀하실 게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 또 실무 협상을 네. 담당하기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대표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들께 약속한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결국에는 이제 실패하게 된 거죠. 예,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대선 불출마 약속도 있었는데 네. 향후에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제3지대에서. 네. 이제 그런 두 가지 약속을 또다시 이제 국민들과 어겼다라고 하는 점이 저는 이제 정치인 안철수 대표로서는 극복해야 될 과제이고요. 네. 지금 한 2011년도 등장해서부터 한 10여 년 동안 수도 없는 철수와 또 본인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고뇌하면서 결단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돼 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상황들도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도 사실 이번 선거가 정권 교체 지수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49대 51 싸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야권 전체를 통합하고 그 속에서 결국 2% 싸움이라면 안철수 대표의 그 가지고 있는 지지층 그 부분도 굉장히 소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통합을 이뤄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여전히 이제 제3지대에서 어떤 안 대표께서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또 지난 보궐선거 때처럼 또다시 단일화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신경민 전 의원께는 이 부분하고 같이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제3지대가 현실할 가능성,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손잡을 가능성 이렇게 또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뭐 이해득 씨를 따신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3지대가 가능할까요? 그 가능성은 저희들은 매우 낮게 봅니다. 물론 김동연 전 부총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 두 사람이 합할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요. 서로 합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돌파력을 힘을 가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불확정적인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안철수 대표로서는 이 길밖에는 택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오 의원이 말씀하신 두어 가지 약속에 대해서 철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됐지만 현재 상황에서 안 대표가 택할 수 있는 최선 뭐 이런 정도의 선택으로 판단이 되고요.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오늘 발표가 혹시 그냥 중대 결단으로 합당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불가피한 선택의 측면에 조금 더 방점을 찍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오 전 의원님께는 이게 이렇게밖에 안 됐던 겁니까? 합당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안 된 거예요? 상당히 협상도 오래 했고 특히 이제 이 당대당의 합당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게 기업과 기업의 M&A와 달리 네. 이게 뭐 1+1 숫자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데 저는 좀 그런 측면에서는 양당의 대표들이 이 정치적 결단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특히 이 국민의당에서 사실상 지난 그 통합 논의가 되기 전에 지역위원장들을 선임할 때 네네. 사실 아무런 지분 요구를 않겠다라고 했던 안철수 대표의 말이 네. 실제로 협상에 들어가서는 상당수 지분을 요구하는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전 의원님께서 실무협상 할 때도 그런 얘기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래요? 29개 지역의 지역위원장과 예. 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상설위원회 위원장들 이런 것들을 공동위원장으로 해야 된다. 특히 5군데 시도당 위원장들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과거에 정당과 정당이 신설합당 할 때 이 공동위원장이라는 제도를 한번 운영해 본 바가 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가장 최악의 선택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봉합되지 못하고 화합되지 못하고 갈등을 계속 양산해내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것들은 좀 최악의 선택이다. 그리고 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했지만 그것이 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안 대표께서 저는 대선 출마에 상당히 많은 그 욕심을 갖고 계셨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진행하고 있는 경선준비위원회 플랫폼 그 과정들을 야권 전체 통합 플랫폼으로 좀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이렇게 속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좀 현실적인 부분들이 맞지 않아서 결국에는 결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민의당도 지금 사실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에요. 이미 뭐 탈당하는 지금 러시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또 특히 안 대표께서는 출마를 하게 되면 지금 뭐 국민의당의 당원 75조에 보면 1년 전에 당직을 사퇴해야만 되거든요. 근데 지난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민주당이 당원을 개정하면서 후보를 낼 때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했거든요.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조차도 이 부분을 만약에 개정하고 국민의당에서 후보로 나오게 되면 상당한 국민적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지분 요구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겉으로 얘기한 것하고 속내는 좀 다르긴 했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맨날 그래요. 아, 그래요? 이게 이제 겉으로는 통합이 명분이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실익에 대한 싸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그렇게 안 하는 합당 논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하지 못했던 거죠. 말로는 항상 다 그렇게 하죠. 근데 뭐 정치라는 게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명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 밑에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지분 요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 왔는데 근데 이번에는 사실 당대당 통합으로 간다고 하면 뭐 사실은 이제 흡수합당이다 이런 건 국민의당에서 애초부터 받을 생각이 없었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나 휴가 갈 테니 예스냐 노냐 빨리 밝혀라. 약간 어찌 보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좀 모욕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까지 밀어붙여야 될 상황이었냐. 좀 어르고 달래고 존중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합당 모양새를 좀 취할 수 있었으면은 당대표끼리 만나서 뭔가 합당 선언까지 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물론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너무 일방적으로 큰 정당이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라는 뭐 오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이전에 상당수 오랜 시간 동안 협상을 했고요. 제가 협상단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이었고 특히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이 지금 임박해 왔고 또 그 데드라인을 그 안에 합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대표께서는 지금과 같이 분명히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당에서 경선을 합당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은 결국엔 들어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데드라인을 아마 이준석 대표는 이미 예견하고 그렇게 압박과 동시에 그런 양면수를 쓴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좀 지켜보는 입장에서 어떠세요,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글쎄 헛바퀴 엄청 돌린 거죠. 누가 먼저 걷어차냐의 문제였지. 안철수 대표가 새로운 당명을 요구할 때부터 사실 합당한 물 건너갔다고 저희는 봤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또 당원의 의견을 듣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지분 요구를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유, 지분 요구 안 하는 합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항상 알박기 하죠. 갑자기 합당 앞두고 뭐 엄청나게 장자 그 자리를 늘리는 거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이런 세 가지 허들을 만들어 놓고 뭐 조건 없는 합당을 하겠다 하는 건 레토릭이죠.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안 되는 거래였습니다. 그러니까 헛바퀴 돌리기 엄청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책임론이 따르기 때문에 네. 내가 먼저 노라고 하지는 않겠다라는 걸 하다가 이제 끝까지 온 거죠. 이제는 더 이상 테이블에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온 건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근데 뭐 다 끝난 건 아니니까요. 네네. 아직도 네. 뭐 시간은 꽤 남아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너무 이 합당 논의 과정 자체가 좀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정치언어로 해석하자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준석 대표입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일단 당대당 통합론이 이제 물 건너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가 좀 그런 거 한번 풀어주면 좀 대표 리더십이 좀 살 텐데. 근데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예비후보 정책 토론회 문제로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갈등, 또 뭐 녹취록을 또 이 전 대표 측이 기자들한테 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좀 그 대립하는 모습으로까지 갔거든요. 이거 어떻게 논란이 좀 정리되겠습니까? 오늘 뭐 들리는 후문으로는 이 전 대표, 뭐 김기현 원내대표 그리고 당 최고위원들까지 부지런히 오늘 움직였다 이런 얘기. 내일 최고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논의가 오고 갔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실 일촉즉발에 굉장히 위기감이 고조돼 있는 그런 상황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이준석 현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또 2030 청년층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으면서 당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 상당히 나름대로의 역할을 또 바람을 일으켜가면서 당대표를 해왔다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들 간의 이제 경선이 시작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아무래도 각 후보들 간의 이해관계들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그런 과정에서 네. 이준석 대표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경준이의 안을 놓고서 특히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것을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거 지금의 이런 갈등이 고조돼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 이게 단순히 그냥 토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경선준비위원회가 만들어 놓은 그 안, 그래서 경준이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네. 이것을 선관위로 본인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선관위를 구성한 후에 경선의 룰을 아주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속내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어찌 보면 굉장히 불공정한, 또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 룰을 정말 공정하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더 큰 뭐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좀 위기가 고조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최고위원들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서병수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인물을 이준석 대표가 다시 제시하면서 지금의 어떤 난국들을 돌파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고요. 당장 내일 그런 것들이 처리가 될지 아니면은 조금 한 텀 쉬어가면서 좀 이렇게 차분해지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갈지 그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선관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한다 뭐 이런 소문도 지금 돌고 있기도 하고 그러던데 일단 토론회는 안 되는 거죠? 토론회는 사실상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내일 17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날 내일이 최고위원회고 그 다음 날이 토론회 그렇죠. 준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토론회를 하냐 마냐에 대한 유불리를 자꾸 이제 유승민 후보 측과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오히려 그것이 좀
바보 같은 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유승민 후보는 토론에 강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네. 지금 사전 설명회에 11명의 후보가 참여했거든요. 네. 11명의 후보는 토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더 많은 토론과 더 많은 방송 출연을 통해서 자신들을 알리고 싶은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 후보의 유불리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후보들이 당연히 더 많은 토론을 통해서 후보들을 알려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이 신전 의원님께 오늘 지금 국민의힘이 돌아가는 상황을 내부 상황을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근데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긴 좀 애매하긴 하겠지만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민주당도 상당히 적지 않은 뭐 당혹감이나 아니면 뭐 여러 이제 질타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지켜보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야 뭐 시끄러우면 좋죠. 그 지금 제1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등 후보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선관위 경선준비위는 뭐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선관위라는 것은 당원 단계에 규정이 돼 있는 선거 관리를 하는 거고 경선준비위는 사실 대표가 만들어 어떻게 보면 이벤트를 잘 좀 해봐라라는 뭐 이벤트를 이렇게 섭외를 하고 기획을 하고 하는 그런 건데 경선준비위원회하고 선관위하고 이렇게 구성을 놓고 난관을 겪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건 도대체 왜 이런 걸 가지고 싸우지? 뭐 이런 거고요. 녹취록 문제도 왜 이런 걸 가지고 싸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 측과 이준석 대표 측이 기본적으로 서로가 싫은 거예요. 불신이다. 이건 뭐 이 논쟁이 서로 불신을 넘어서서 그냥 싫은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일단 좋지 않은 구도인데다가 항상 대선 시기에 이 대표와 그 유력한 후보 간에는 사이가 좋지는 않거든요. 구도적으로. 그런데 특히 이번에 국민의힘 쪽에서의 이 구도는 거기에다가 개인적인 불신과 싫음이 합해져 가지고 이 구도는 글쎄요. 잠시 봉합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 짜게지는 소리가 밖으로 들려 나올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봉합을 할 수 있을지 저희들은 흥미롭게 지켜보는데 잘 될 것 같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자꾸 왜 앞에서 이제 곤란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일단 여기까지 국민의힘 내부 내용은 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얘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싸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연결되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뭐 내일 이제 TV 토론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내일 있습니다. 근데 대선 후보 간에 특히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뭐 지금 박용진 의원도 그런 얘기했지만 1대1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원래 이제 경선 일정상 없었던 거잖아요. 1대1 토론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여러 번 해봤어요. 경선 예비 토론도 4번 했고 지금 3번을 또 경선 이제 컷오프가 이루어진 뒤에 3번을 해서 도합 7번을 9명이 하다가 8명이 하다가 지금 6명으로 돼서 했거든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보다도 훨씬 어마무시하게 많은 후보들이 지금 있는 거고요. 근데 6명이 했는데도 이 2시간짜리가 있었고 90분짜리가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후보당 시간 입을 열 수 있는 시간을 따져보면 그게 불과 몇 분 되지 않습니다. 네. 더군다나 1대5로 하거나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포맷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네. 진행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다른 형식의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여러 후보들의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당 선관위가 이상민 의원이 위원장을 하고 계신데 후보들에게 회람을 돌렸어요. 다른 포맷으로 하는데 동의를 하겠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낙연 캠프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쉽지 않은 게
1대1이면은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방송사에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룹 토론을 그럼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유력 후보가 들어간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이렇게 또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쉽지 않고요. 그러면 아예 전문가 패널을 몇 명 구성해가지고 해보자.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런 토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또 누구를 전문가로 하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저 오전에 의원님께 네. 여쭤보고 싶은데 13명이잖아요. 네네. 지금 국민의힘은 같은 고민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만약에 이런 1대1 토론 제안 받으면 받으시겠어요? 저는 뭐 실제 제가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 네. 저희는 1대1 토론을 했었죠. 예, 스탠딩 토론을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후보들의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자질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토론의 방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것을 어떻게 좀 규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는 몇 회 이상 어떤 방송에 노출돼서 토론을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본선 과정에서도 이 토론을 스탠딩 토론으로 자유 토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미국식 자유 스탠딩 토론을 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예. 정말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아무것도 자료 없이 자기의 생각들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냉정하게 양 후보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좀 민주당에 조언을 드리자면, 저희는 결선 투표 제도가 현재 당원상 없지만, 예. 결선 투표를 하시게 된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그 룰을 들어서서 하자고 하면, 아마 유불리 때문에 또 못 결정할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럼 결선 투표 가게 되면 그때는 1대1 스탠딩 토론 한번 해보자라는 것을 6명이 다 합의를 하면 그것 합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아마 흥행도 일으킬 수 있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준이나 아니면은 선관위에 제안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예. 만약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으면 1대1 토론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안 받으면은 저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벌써 지금 토론을 기피하고 회피하는 후보라고 생각하면 역시나 준비가 안 돼 있고 자질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이미 생각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 후보 측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토론을 저는 회피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과연 대통령 후보, 더군다나 다른 후보도 아니고 이게 갑자기 만들어지는 그런 대통령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분명히 국민들이 다 판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사퇴 문제하고 네. 그다음에 지사직 사퇴 문제가 다시 또 불거진 게 경기도민 전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힌 부분이에요. 좀 신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논란? 지금 이 부분을 놓고 뭐 아직도 설왕설래가 있고 이제 이재명 지사로서는 이점이 있는 거죠. 기본소득을 나는 하겠다라고 좀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이 뭐 이런 비슷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기본소득 한다면 한다라는 걸 지금 과시한 거죠. 그러나 이 과시는 정치적 이점인데 정치적으로 유리하지 않은 불리한 점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은 반민주적이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정부 여야 합의의 국회 의결까지도 무시를 해버렸거든요. 또 하나는 16개 타 시도민 영호남을 포함을 해서 충청권까지 모두 다 무시함으로써 국민의 80%를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됐고요. 그리고 12% 주는 돈이 지금 4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민들한테 지금도 부채에 시달리는데 상당히 많은 부담을 주게 됐다. 지금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 신전 의원께서 이낙연 캠프 쪽에 계시잖아요. 네. 근데 오전 의원님께서 이재명 캠프 쪽 입장을 대변한다 생각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어때요? 근데 부정적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100% 재난지원금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게 특히 이제 현직 도지사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경선 내에서 도지사직을 사퇴하라라고 과거에 전례 없는 그런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과거에는 도지사직을 사퇴한다고 해서 욕먹었는데 지금은 네네. 사퇴를 안 한다고 해서 욕먹고 있는 그것 게 때문에 예. 교훈 때문에 지금 못 그만두는 것일 수도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그것을 너무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공격을 받는 네. 것이고 특히 이 12%를 채워가지고 주는 이 100% 재난지원금은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금이 또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도의회가 이미 갈라져서 그것을 지금 싸움판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고 특히 또 기본적으로 후보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들이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들은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뭐 내가 하는 거니까 뭐 어때라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이재명 지사가 이것을 좀 과도하게 본인이 주장하는 기본 소득, 기본 주택 뭐 이런 게 연장선상에서 100%를 모든 도민들에게 다 준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뭐 과시한다고 할까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다른 후보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요즘에 이게 참 모든 캠프에 계시는 분들이나 연결되시는 분들 다 불러서 말씀을 나눠야지 원래 맞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서 지금 이 지사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일단 의견을 듣는 것으로 여기서 이 주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의도 인싸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 밤까지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에는 가끔 비 오는 곳이 있겠고